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제구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박기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요. 방송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후보자들을 올바르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출연한 후보자들의 경력을 화면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토론회는 연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 결정과 공통 질문 선정 등 이 토론회 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먼저 기조연설에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을 이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시작과 동시에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발언 도중 남은 시간이 30초부터 앞에 놓여 있는 전등이 켜지게 되는데요. 10초가 남으면 전등이 깜빡거리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전등이 꺼지고 마이크도 역시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고 상대 후보를 배려해서 오늘 토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로 오늘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시간은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마음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년 전 연제구민들께서 믿는다 혜영아 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김혜영에게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AI 학습 기반 구축, 엄마가 행복한 마더센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건강지원센터, 중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연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조연설, 다음은 민생당 박재홍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저는 연제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민생당의 기호 3번 박재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상공인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책 공약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다 사용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시죠.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가난하여 명문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찍 취직하여 돈을 벌었죠. 네,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1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주환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주환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중국발 우한 코로나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경제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민생입니다. 경제가 곧 민심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 민생 회복과 정권 심판을 이루어야 합니다. 확실한 선택을 위한 기호 2번 이주환을 지지해 주십시오. 연재 발전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특히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홍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 수단으로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 민생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부에 건의했답니다. 질문하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저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 타 지역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네 부산이 뭐라 기억이 나노? 이래 물어보니까 친구들 대답이 강할리, 해운대, 송도 그리고 불꽃 축제를 하대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발굴은 바다 해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바다와 관련된 해양금융 산업을 발전시켜 부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또한 부산 시정인 트라이포트 즉 동부와 관문인 하늘길, 바닷길, 철길을 완성하여 동부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해양 부자 도시 부산을 만들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1분 30초 잘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후보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월 대비 달달이 100만 명씩 실업자가 늘어나서 4월에는 300만 명대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땜질식으로 주는 우리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당은 헌법 제76조의 긴급 재정 경제명령권을 통해 국가 예산 중 100조 원을 코로나19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연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연제를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길을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연제의 수변 공간인 온천천을 음악과 빛이 흐르는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청 광장과 연제구 곳곳에 벼룩시장과 버스킹 등을 볼 수 있는 풀프 마켓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노타리를 랜드마크화하여 지역 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혜영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와 타겟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도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를 보면 저는 작년 부산 최초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하여 연산 노타리 일대를 부산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제구 전역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간이가세자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분 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은 한 후보자에게 각각 4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은 다른 후보자에게 1분 이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최소한 상대에게 30초 이상의 답변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는지를 말하고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미래통합당의 이주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이끌어 주시죠. 4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혜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당론과는 좀 다른 쓴소리를 하면서 당의 정체성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조 도입할 때 이 쓴소리한 부분과 또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우리 당내에서 질타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치 또 우리 국회는 이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같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인 국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많이 싸우는데 30초 싸우는 내용이 보장해 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과거 지향적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어서 질문 미래지향적인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그러면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정당의 공통된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언론에 의하면 그 우리 미스터 쓴소리가 된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우리 연재에 이 보수의 어떤 아성이었던 우리 연재의 중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냐는 이런 내용들이 기사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연재가 보수세가 있는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당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주류적인 의견과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당의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또 당의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오는 것입니다. 네, 30초 보장해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선을 물리치고 올바른 소리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혜영 의원님의 이 소신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키기는 했는데 그에 따른 이것을 바꾸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쓴소리가 이어질 때 이게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또 질문 오명을 정리해 주시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말로서만 아닌 그 행동이 필요한 부분의 실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현재 129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특히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자서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제구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제가 미래지향적인 국회를 위해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네, 상호 토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드릴 테니까요. 질문을 1분 안으로 해주시고 상대에게는 30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이주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부산 최초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총 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산 교차로 일원을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구 K&N 사거리에 빛, 맛, 멋이 있는 음식문화 사거리와 청춘길 오방 야시장, 수제 맥주 거리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 상권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연산 교차로 일대의 햇살거리 보행환경 조성 사업, 오방막길과 반송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연제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질문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환 후보님의 연산 노타리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상권 활성화 공약은 이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질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야를 떠나서 이 연제구 발전을 위한 공약들은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인 연제 연산 노타리 유일한 육거리입니다. 이 육거리가 그냥 차만 지나다니는 거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형물과 안내판 그리고 빛과 아름다운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과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것 장소가 같습니다.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주환 후보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빵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67.5%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또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달라, 또 의료 지원과 관련한 여러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 통합이 절실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쟁에 매몰되어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부산시청 연제구청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빵점과 같은 발언은 이 공직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권의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은 이 외국인을 유입을 차단을 해서 국민 생명을 우선시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망자도 0명인 걸로 알고 있고 확진자도 200~300명 내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 정권에서 이어진 이 방역 체계 때문에 지금 방역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제대로 초동 대처만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0초 다 예, 사용하겠습니다. 박재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빵점이다라는 이주환 후보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또 그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말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부가 이 코로나19의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문, 소방서, 그리고 각종 병의원에서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또는 외신에서 칭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만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김혜영 후보께서 이제 4분 다 사용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민생당의 박재홍 후보께 역시 4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김혜영 국회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이주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대입 부정 의혹은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울분을 토하게 했지요. 유력한 부모 밑에서 논문 등재, 인턴 경험, 표창장 등 대입과 취업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소위 스펙을 훨씬 수월하게 쌓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기회가 불평등한 것입니다. 질문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더불어 김혜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혜영 국회의원께서는 여당 속의 야당, 국회의원 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십니다. 이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책자형 선거 공집의 5대 약속에 균형 있게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면 결코 평등과 질문을 해주셔야 피해는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김혜영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을,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재홍 후보님 먼저 말씀 10초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로는 분명하게 주장을 했었고 또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최초 2년에는 급격한 인상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상당히 OECD 기준 근로시간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 52시간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또 기업 환경과 경영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상공계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짧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법학박사로서 20년간 대학 강단이 있으면서 노동법, 상법, 민생법률 전문 분야에 책을 20년간 이상 공저를 포함해서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편 이상의 법학 논문을 발표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고 어느 분께 지금 질문하시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이주환 후보께서는 실무경제 전문가라고 선거 공부집에 소개하시면서 시원 4년 동안 부산 통합자원관리심 다모아 구축으로 연 23억의 이자 수입 발생으로 부산시 수입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주환 후보님의 선거 공집에 연산 노타리 랜드마크 건물과 도시재생 뉴딜 약속이 있더군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산 노타리에 랜드마크 건물이 들었다면은 질문을 정확하게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산 노타리에 랜드마크 건물이 들었다면은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이주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물과 안내판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 후보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1분 이내로 짧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 각종 인프라의 집중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금융, 해양, 영화 영상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도 늘려나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권고조항인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800만의 부울경 광역경제권 건설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재홍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부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던 점에서 부산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산 인구의 감소, 즉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우리 부산 인구 감소 방지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서 글로벌이 아닌 로컬의 역량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연재를 찾고 머물고 싶은 연재를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의 구축을 연재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인구 감소를 막고 연재에 인구가 들어오는 3가지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방향으로 홍대 버스킹에 버금가는 거제리역 버스킹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제리역 폐선부지에 젊은이들이 창작 공간 활용장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이 머물고 싶은 연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만골 황령산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산 교차로 일대에 의료 메카 거리로 만들어서 고급 인력의 유치와 인구 유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환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부산 인구는 조만간 이 300만 붕괴를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20, 30대 이 청년 유출은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저출산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민주당은 이를 총선용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유출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산이 타 도시보다 우위에 있는 영화, 영상, 관광 분야를 발전시켜서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부산 경제를 살리는 주요 컨텐츠로 육성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이 350여 개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에 부산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에게만 치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후보들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재홍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이주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다가 시간 초과로요.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제가 생각할 때 이주환 후보님의 공약으로서 연산 로테리에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하여 연재를 밝은 거리로 만들겠다 했는데요. 먼저 랜드마크 건물이 과연 들어설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레온사인으로 되었게 되면은 교통 신호와 중복되어서 교통 신호에 불합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그 랜드마크가 누구를 위한 건물 건립인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교통 체증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요즘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건설 경기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 생각이 견해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묻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산 노타리 랜드마크화 사업은 연산 노타리가 부산의 지리적 중심이고 또 환승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산 노타리에서 이렇게 승차를 하게 되고 내리게 되는데, 연산 노타리에 보면 육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5군데의 큰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을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든 다음에 이 조형물 속에 지금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신호등과 전깃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조형물 속에 포함시키고 또 거기에 LED 모니터를 넣어서 제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네네. 어느 분께 드리겠습니까? 이주환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주환 후보께서 정책 공약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수와 진보 갈등을 끝내겠다 했는데, 사실은 보수와 진보의 백날 첫날 싸움은 국회, 식물국회, 잠자는 국회 종식시킬 수 있는 바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중도적, 실용적 정당인 제3지대 바로 민생당입니다. 그래서 민생당이 진보와 보수의 극한 갈등을 조율하고 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환 후보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바로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답변해 바랍니다. 주시겠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 역사 속에는 진보와 보수가 존재해 왔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잘 타협하고 화합을 한다면 괜찮은 법안이 나오게 되고, 우리 연재구를 보더라도 우리 김혜영 후보님과 저의 중복되는 그런 공약들이 많다시피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념 논쟁만 벌여서는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답변 생각합니다. 시간 보장되었습니다. 또 어느 후보에게 그러면 이제는요, 김혜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혜영 후보님께서는 짧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방 거리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오방 거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부산 최초로 중소벤처 기업부의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선 국회에는 뒷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연산 교차로 일대 전역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차후에는 연제구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상호 토론 4분씩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주환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가지고 토론 시작하시죠. 어느 분께 질문하시죠? 네, 먼저 박재용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용 후보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선거법 개혁은 정말 현 정권의 독재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그렇게 맹비난하던 법 여권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을 만들더니,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의병들이 만드는 걸 어쩔 수 있나? 이런 정말 염치 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재용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사실 우리 연동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신 분은 우리 바른미래당 전 대표이신 손학규 대표십니다. 손학규 대표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그리고 모든 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작년 겨울부터 계속 10일간이나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얻어낸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0초 보장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셔도 됩니다. 예, 김혜영 후보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매니페스토에 제출하신 자체 공약 평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3개 공약에 총 이 필요 재정액이 3조 226억 원으로 기재를 하셨던데 기억을 하시죠? 국정과제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이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학대에 대한 예산이 그중에 3조 80억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 거대 예산을 우리 후보님 홀로 이렇게 예산을 다 확보했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그런 평가표에 한다면 그 예산 중에 우리 연제구에 얼마만큼 제가 반영을 시켰는지 그렇게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간다면 좀 부풀리기로 실적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식적인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또 이런 선거 자료에는 우리 연제구 사업 위주로 제 4년간의 어정활동 성과 또 예산 성과에 대해서 저희 우리 연제 구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만 또 여당의 의원으로서 또 국정과제로서 이행할 부분 역시도 어정활동의 한 가지의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계속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기 전에 그러면 김영은께 네. 계속 하겠습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다면 지금 이렇게 긴급 재난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0조를 확보한다면 저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됐을 때 저 이주환이 100조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질문은 지금 우리 온천천을 지나는 만덕 센텀 대심도 터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동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연제구 쪽에서는 많은 소통이 없는 바람에 국민들이 답답해하시고 불안해하십니다. 질문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김혜영 후보님과 이성문 구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안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와서 좀 찾아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대심도 그 환풍구가 부산 환경공단 내에 지금 설치를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선 그 환풍구 설치 사안의 경우 이 7대 부산시의회에서 그 내용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서병수 시장이 있을 때 또 우리 연제구도 미래통합당 시의원 두 분이 계실 때 결정된 사안이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좀 조속히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보장해 드렸고요. 4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상호 토론 이제 김혜영 후보께 역시 4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주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후보님께서는 8대 대표 공약 중 하나로 황령 3터널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업은 2000년 민간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2004년 사업 보류 결정이 난 이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사업은 약 3,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비용을 조달할 계획입니까? 이 비용을 한꺼번에 조달해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16년 전에 이 터널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금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민원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재정 문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21년에서 25년 사이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에 대한 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우선 이 사업을 이 정책에 포함시켜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연제구의 교통 체증과 주거 개선 환경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이 후보님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의 취지로 들리는데요. 네. 2016년 국토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신청 결과를 보면요. 네. 비시값 0.72, 이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서 당시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황령 3터널의 국비 사업 진행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황령 3터널은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올해 7월 사업 자체가 실효 대상입니다.
불과 일몰까지 석 달 남은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통한 사업의 진행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후보님께서 부산 시의원을 지낼 질문 당시에도 정리해 주시죠.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구민분들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간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일몰제에 관한 특별법, 대처를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4차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포함이 되어진다면 그 끈을 놓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와 지금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주거 현황은 많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시간 보장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재홍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재홍 후보님께서는 물망골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공약하셨습니다. 네. 저는 물망골 자연녹지 생태체험 공간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해 자연 그대로의 숲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연과 교감하며 어릴 때부터 신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물망골 자연녹지 공간을 어떻게 관광 인프라로 조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실 것인지 또 물망골의 자연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0초, 30초 예. 이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망골은 60대, 70대 취락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적의 1번지 영화 촬영도 있었고, 그다음 2000년도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지정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여 지금 어느 정도 마을의 취락 구조, 교통 그리고 관광 인프라,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뒤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답변 위해서 시간 보장됐습니다. 네, 환경상 김혜영 후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뭐 1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예, 답변 이상입니다. 계속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상호 토론 계속 이어졌고요.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해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관련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1분 30초 이주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거제동의 60대 독거노인 한 분께서 화재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거동이 좀 불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 경제적 위기 시에는 불평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난 3월 실업급여가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저소득층의 실업은 가정 해체와 또 가족의 위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과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대량 실직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대정요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현재의 10.5%에서 선진국 OECD 수준인 20%대로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 30초 잘 활용해 주셨네요. 다음은 김혜영 후보께 역시 답변 차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 선택과 고독사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해서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대상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정보도 사전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양 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권리로서의 생존권에 해당하므로 부양은 가족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이동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고독사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복지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의 진단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제에는 IoT 기반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초적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생애 전주기에 걸쳐 케어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박재홍 후보께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관련 정책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치는 복지 예산의 낙수 효과는 완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맞춤형 학생 복지 정진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 있을 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결식도 마음이 아프지만 대학생이 점심을 굶더군요. 실로 안타깝습니다. 굶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자신의 알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학생의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대학교의 구내 학생식당 기준으로 점심값 지원을 꼭 이루어서 대학생이 굶지 않은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에게 또 교통비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실직당한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연제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혜영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후보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연제 일꾼으로 검증된 저 김혜영에게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 1번지 연제, 엄마와 아이가 편한 연제, 노후가 행복한 연제, 내 삶에 힘이 되는 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저 김혜영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남들이 말하지 못할 때 용기 내어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연제구 국회의원 김혜영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겠습니다. 연제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 기호 1번 저 김혜영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혜영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생당 박재홍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연제 유권자님, 시청, 의회, 각종 관공서가 모여서 연제는 사실상의 부산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중심지에 사시는 우리 연제 유권자 분께서는 어느 곳보다도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민생법률 전문가, 서민 출신의 법학 박사 이 박종희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서민의 애환을 대변하는 저 같은 자보도 한강 여의도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도 보수와 진보의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시고, 즉 실용적 인물을 보시고 그분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하시어 선거 이변을 일으켜서
함께하는 선거축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주환 후보께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만나본 연제구민들께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저 이주환이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정치에 몸담은 지 14년 동안 한 번도 연제를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연제의 구석구석을 어느 후보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정치, 새로운 정치로 다가가겠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함을 심판하고 연제 미래의 비전을 위해 4월 15일 기호 2번 이주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연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연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연제구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